네, 점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전에 한번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네요. 다만 주도 섹터에 한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 나오면서 오늘 네. 조금 매크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외국인 팔자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제약바이오의 선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트너사 네. 에보뮴 임상 이상 성공했다라는 소식의 상한가를 갔고요.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어제 흔들림이 있었긴 해도 일봉상으로 쭉 봤을 때는 너무나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승 추세가 거의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이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점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에이프릴 바이오 통해서 바이오 전체 좀 더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코스닥, 당연한 얘기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어쨌든 지난 1월 그 후반, 그러니까 1월 그 셋째 주, 넷째 주 나왔던 그런 상승 현상이 나와야 일단 바이오도 그렇고 뭐 여기서 더 붙이면은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바이오 강세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에 갔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통주의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원전주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순환매 현상이었던 일부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강세를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회성 어떤 순환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이제 점상이 나는데 참 사실 좀 놀랍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락만 보게 되면은 이게 추세가 꺾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어저께 개인적으로 좀 섣부른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 추세가 좀 이제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상 진행되고 있는 그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지만 결국 이제 임원 매도라는 이슈 때문에 꺾이는 게 아닌가 좀 걱정했었는데 참 괜한 걱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좀 후회가 좀 되고 있네요. 더 업사이드 더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실수는 어제 실수고 오늘은 또 이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APB-R3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이상 성공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APB-A1 같은 경우에 갑상선 암병증이 이제 1비 이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가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네. 섣부른 판단을 했으면 안 됐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설 끝나고 나서의 바이오 섹터가 더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기대감은 이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가져가는데 이렇게 체급이 큰 종목들이 시원하게 움직여주니까 조금 더 투자 심리 자체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단 두 종목이 지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 네네. 셀트리온 자체는 이제 2026년도부터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 성장에 의해서 더 작년보다 네. 그 영업이익이 뛰어날 거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 한미약품은 지금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 거의 대장 아닌가요? 대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네, 그쵸. 있는데 두 종목 지금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어떤 쪽에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두 종목의 차트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두 종목 다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한 번쯤 좀 체크해야 될 그런 가격대에 좀 접근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4년도 1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이제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만 8,5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깔끔하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저항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가격대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을 이용한 어떤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조금 먼 과거긴 한데 2018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1월 달에 63만 원대
때까지 주가가 갔었다가 그 위에 주가 좀 계속 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6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지금 바짝 또 다가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공교롭게도 가격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 지금 접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두 종목 모두 24만 원대, 63만 원대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정 매수가 가능했지만은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두 종목 모두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전부 다 조정시 매수로 보셨네요. 와, 어떤 분들은 셀트리온이 이제 시세가 시작한다라는 거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시장해보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접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체크하면서 가자. 네. 어쨌든 업사이드 열어두셨고요. 바이오 마무리 짓고 저희 원전 너무 궁금해요. 시세가 진짜 강한데 최근에 두에빌의 그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사던데 사실 시세의 탄력 자체를 중소형주 쪽에서 더 두각을 그죠? 나타내고 네. 있어요. 두에빌이 무거워서 못 가는 건가? 아니면 왜 중소형만 오늘 유독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뒤집어서 하게 되면은 그럼 작년에는 왜 SMR 관련돼 가지고 현대건설하고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만 강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 전반적인 모멘텀이 미국 SMR에 제한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관성이 돼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만 갔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을 비롯한 팀코리아에 대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과 한국이 원전 사업을 협력하게 된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였던 원전 수주 가능성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작년같이 SMR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력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전 기자재 업체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SMR도 수혜가 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경솔 원전, 대형 원전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오늘 이제 가장 강한 종목들이 이제 화면 나온 APR 1400인데 저걸로 이제 수주 이제 고노력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2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서 큰 금의 어떤 수주 상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영향 때문에 오늘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오리비텍 같은 기자재가 같이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느 쪽으로 원전 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건설주도 따로 떼놓고 여쭤보고 싶은데 현대건설이 오늘 MSCI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요.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이 소식이 나와서 미리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구건설만 네. 보면 지금 시세 폭발적이잖아요. 작년에 네. 현대건설 보는 것 같거든요. 좀 대장에 대한 바뀌는 현상이 지금 시작되는 걸까요? 대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 질문에서 대답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미국 SMR에 제한이 된 게 아니라 대형 원전까지 확산. 그러니까 한국전력 컨소,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 수주를 받으러 가게 누가 갈까요? 한국전력이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짜서 이제 수주를 받으러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미국 원전을 수주받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시공을 대우건설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시공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3월 달에 가서 펠리세이즈 SMR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된다? 그럼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내에서 이 원전 모멘텀 있는 종목들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아, 단순 순환매다. 네네. 대장은 현대다. 그죠? 알겠습니다. 건설주는 그래도 여전히 현대건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순환매 측면에서 대우건설 말씀 주셨고요. 자, 저희 반도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세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조금 그런 네네. 출렁임이 있습니다. 사실 5일선 딱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지지하는데 이제 장중에 플러스 진입도 하는데 하이닉스 쪽이 약간은 아직 하회하네요. 이게 편하게 들고 가라. 조정 시에 매수하라 하시는데 최근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약간 불안해요. 지금 사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죠? 믿고 매수입니까? 일단은 이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혹시 안 드렸나요? 많이 주셨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그러면.
바뀐 건 없어요. 삼성전자. 2월달,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고 2월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2월 말이나 3월달 가서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 24만 원, 뭐 SK 하이닉스 뭐 127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결국 2월달 쉬었다가 다시 시동을 거냐 안 거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설 전까지는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2월 마지막 주 가서 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이제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이 좀 빨리 안 바뀌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어쨌든 뭐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수급이 됐던 시장 분위기 됐던 어쨌든 이 반도체 투톱은 2월달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달 가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면서 뭐 빠르면 2월 마지막 주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정고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가는 거 보고 따라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 하시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현금 확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맞아요. 한창 그 투톱 조정 받을 때 조금 손 떼놓고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뷰를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반도체 투톱은 너무 막 이렇게 섣부르게 분할 매수하지 말자라는 게 정태근 이사님의 판단입니다. 자, 소부장단에서는 그러면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매력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소부장을 그래도 봐야 된다. 만약에 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만약에 본다라면은 반도체 투톱하고 좀 디커플링 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말에 이게 아이러니컬한 좀 아이러니컬한 대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1월달 이제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 투톱 쪽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원익알패스, 테스, 유진테크, PSK, YC 그러면서 SNS텍 그리고 FST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더라도 단독 모멘텀에서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상승 쪽으로 나오고 있는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이 이제 재료 쪽, 소모품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한솔 아이온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제 셌는데요. 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달리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솔 아이온스 같이 어찌 보면은 반도체 투톱과 조금 이제 차별의 양상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상한가 났던 종목인데 INT 같은 것들 뭐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반도체 투톱과는 연관성이 좀 주가 흐름이 좀 연관성이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쪽으로 접근보다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디커플링 되는 종목들 접근 가능하다. 소부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내수주가 요새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유통주, 네. 뭐 백화점, 면세점을 떠나서 편의점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네. 두 종구 최근에 엄청 열풍이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또 팔면서 뭔가 네. 1, 2월 매출이 확 잘 나오고 있나 봐요. 외국의 수급도 BGF 리테일 정말 강하거든요. 단순 단기 상승일까요? 아니면 뭔가 추세 전환의 시작일까요? 혹시 두종쿠 먹어보셨어요? 네, 아,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드셔보세요 오늘. 네. 네. 이제 뭐 조금 열풍이 지났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일단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오늘 두종쿠 효과를 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백화점주, 유통주에서 편의점도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그래도 바닥에서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좀 이르긴 하지만은 이제 겨우 2월 달이고 이제 다음 달은 3월 달, 4월 달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날씨가 좀 풀리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편의점 효과 그러니까 성수기 효과 이제 진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강 고수부지만 가더라도 편의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어떤 기대감들도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통과 여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통주 내에서 개인적으로 편의점도 뭐 물론 바닥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쪽으로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백화점에서 접근하시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백화점 알겠습니다. 여전히 백화점이 대장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호실적의 주가 측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짧게 게임 봐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게임은 아마 NC소프트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바닥을 좀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더 잡았고 난 이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4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21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긴 한데 241선 19만 원대 조금 더 지지적 확인을 좀 하고 정관하자 말씀해 주셨고 최근 넷마블이 추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정도 말씀 네. 주셨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투자에 대한 힌트 얻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